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미국 워싱턴에서 트럼프발 관세 폭탄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미 경제 수장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고 그 결론이 난 거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탐색전 성격이 짙었던 어제 첫 협의였는데요. 이 상호 관세 폐지를 목표로 두 나라가 7월에 패키지 이걸 마련하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첫 단추를 끼운 듯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9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이 2+2 통상 협의는요. 85분간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 미국 측에서는 베선트 재무장관과 이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 협상 대표로 마주 앉았습니다. 한미 경제 수장들의 이 첫 만남이었지만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협의가 진행이 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런 분위기는 협의 후에 이 최 부총리 브리핑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측이 제안한 이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 마련에 미국도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인데요. 이는 이 우리나라의 대선 이후 새 정부에서 이 최종 타결을 추진한다는 의미여서 정부로서는 시간에 쫓기지 않고 또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돼서 이 의미 있는 첫 단추를 끼웠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이에 따라 양국은 이 관세와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와 투자 협력, 이 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최 부총리는 협상 진행 속도에 대해선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고 질서 있게 협의에 나서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측 제안 중에 미국은 특히 조선 협력, 그러니까 조선 분야의 협력에 대해서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측이 조선 산업 협력 비전에 대해 상당히 공감대를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협력 범위나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앞서 조선업 협력을 먼저 협상 테이블에 올렸던 미국 측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투자 태도에 만족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세 등 다른 의제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달 3일부터 25% 관세가 발효된 대미 수출 1위 자동차 품목과 관련해서 정부 대표단이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자 미국 측에서도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잘 다뤄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과의 통화 등을 통해서 이른바 원스톱 쇼핑 이걸 강조를 하면서 혹시 이번 협의회 테이블에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오르지 않을까 관심을 또 모았었는데요. 어제 협상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이 한국 측의 분담 앱을 말하는 건데 최 부총리는요. 이 브리핑에서 이 미국 측이 방위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역시 우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읽히는 부분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 역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 각국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어떤 거래에도 군사를 의제로 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그간 한국이나 일본 같은 이 군사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을 압박을 했던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이 관세 협상과 연계해서 논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이 긍정적 신호로 여긴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압박 부분에서 워낙 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긴 이르고요. 심지어 우리보다 앞서서 협의를 가졌던 그 일본과 미국 정부의 협상에서는 이 방위비 문제가 거론이 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선 말씀드렸던 그 미국과 일본의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등장해서 당시에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어제 한국과 미국의 협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출연하지를 않았습니다. 만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등장을 했다면 이 협상판을 흔드는 주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었다. 이런 우려가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미국과 일본의 협상 때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 없이 등장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의미를 지닌 자신의 선거 슬로건이 적힌 빨간 모자를 일본 측 대표인 아카자와 로세이 일본 경제 재생상에게 선물했었습니다. 이후 백악관에선 이 모자를 쓰고 엄지를 들어 올린 아카자와 장관의 사진을 공개해서 일본 내에선 이 굴욕 외교다 이런 반발을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쇼로 일본 측이 당황하면서 이 첫 단추부터 주도권을 뺏겼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미 협의는 장소가 백악관이 아닌 재무부 건물로 확정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쇼 가능성은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변수에 정부 대표단도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측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일단 미국 측도 우리 측과의 첫 협의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협상에 대한 미국 측의 반응은 트럼프 대통령과 노르웨이 총리의 정상회담장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관련이 없는 질문에 답변을 하다가 정상들이 무역과 관련해 우리는 큰 진척과 훌륭한 합의를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정상회담에 배석한 베선트 재무장관에게 그런 내용을 설명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그러자 베선트 장관이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회의를 가졌다고 소개했는데요. 베선트 장관은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면서 그들이 이를 이행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측에선 첫 협의 결과에 상당히 만족감을 느꼈다는 의미에서 매우 성공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상목 부총리는요, 이 협의 속도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않겠다. 여기에 방점을 찍은 듯합니다. 협상 이후 나온 발언만 놓고 본다면 우리보다 오히려 미국 측이 좀 더 서두르는 거 아니냐 이런 인상을 또 받게 됩니다. 네, 이 베선트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한국과의 협의가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르면 다음 주에 이 기술 세칙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건데요. 이 발언대로라면 한국은 이 6월 3일 대선 이후 새 정부 출범 후 이 포괄 타결에 무게를 실은 반면에 미국은 보다 신속한 성과 도출을 원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요, 이런 베선트 장관의 발언이 양국이 주고받을 목록을 담은 어떤 실질적인 합의를 만들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협의의 틀이 마련됐다는 점과 이 조선 협력에 대한 한국 측 설명에 미국 측이 공감했다는 것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이 관련해서 베센트 장관의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e had a very successful bilateral meeting with the Republic of South Korea today. We may be moving faster than I thought, and we will be talking technical terms as early as next week. 지금 한국과 미국이 이제 우리 시각으로는 어제 밤입니다. 그 미국 워싱턴 DC에서 2+2 그러니까 각각 내각의 장관 2명씩이 참석하는 그런 관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통상 분야 현안들을 둘러싼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측의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제 7월 패키지 딜 여기에 이제 합의를 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 측 대표는 한국 측이 이제 미국 측이 보기에 아주 만족할 만한 그런 안을 왔고 협의가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서 사실 우리 정부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현 내각이 너무 서둘러서 협의를 하면 안 된다. 결국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새 정부가 출범을 하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의 정부한테 결론을 맡겨야 한다. 지금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오늘 나온 7월 패키지 딜 이것만 놓고 본다면 결국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우리 정부의 그 태도도 그 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해서 다음 정부에서 어쨌든 결론을 내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끝내지를 않고요. 다음 정부로 넘기는 그런 어떤 합의의 방향을 이룬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두 축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브리핑했던 한국 측의 입장은 7월 패키지를 했으면 이거는 다음 정부에 맡기고 지금 이번에 2+2는 최대한 시간을 벌고 미국의 입장만 확인하는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본인들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으나 또 미국 측의 브리핑을 보면 우리 한국 측 대표단이 따지고 보면은 만족할 만한 뭔가를 제안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최선의 대안을 줬다면 뭔가를 받았을 것인데 그 내용이 존재한다면 이건 또 지금 현재 있어서의 권한대행체제의 대표단의 입장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다음 정부가 뭔가를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잘라버리기 때문에 미국 측 입장이 맞는지 아니면 최상목 부총리 쪽의 입장이 맞는지는 좀 확인을 해보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비판이라든지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돌아와서 이제 뭐 정당을 가리지 않고 지금 뭐 여야의 구분이 없지만 정당을 가리지 않고 설명하는 그런 절차를 갔는데 최 부총리가 돌아와서 민주당 측에도 뭔가 설명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네, 말씀해 주시죠.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보편 가세를 90일 동안 유예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네. 끝나는 시점이 7월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네. 7월 달까지 뭐가 그 협상 결과는 안 나옵니다. 이번에 협상단이 그렇게 대규모로 간 것은 일종의
그 미국 측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보러 갔어요. 일종의 패를 보러 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런 그 카드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러 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차피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70몇 나라가 트럼프와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그중에서 트럼프가 5나라를 먼저 협상 우선국으로 했죠. 그렇습니다.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인데 일종의 군사 동맹들하고 네, 한 군사 겁니다. 동맹들하고 먼저 한 네, 거예요. 그리고 네. 일본이 지난주에 했고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두 번째로 해서 일찌감치 그 협상에 들어간 것 자체가 저는 일종의 성과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